안녕하세요. 댄스도둑님 댄도입니다. 지난 5일, 6일을 1박 2일로 주문진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우리가 출발할 때에서부터 5일, 6일 두 개가 전부 다 비가 잡혀 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가서 소주나 한 잔 먹고 그냥 돌아와야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출발했던 주문진 여행입니다. 사실 주문진에서 뭐 영곡 해변서부터 해가지고 주문진 해수욕장까지 이렇게 요런저런 소소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볼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시 반에 출발을 했는데 한 도착하니까 한 6시 정도. 그래서 일단은 저 끝쪽서부터 저기 시내 수산시장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중심지로 해서 숙소가 어디 있는지 한번 둘러보고 숙소를 일단 정해놓고 차를 두고 이제 수산시장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그때가 시간이 한 6시 정도가 된 시각이라서 크게 뭐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주변 뭐 저기 주문진 뭐 주문진 뭐 수산시장 요런 데를 좀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소소하게 했고, 그런데 이제 저녁은 어차피 이제 회를 한번 먹어야 되니까 바닷가 가면 회 한번 먹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나는 길에 이렇게 탁 눈에 띄는 집이 있어서 갔더니 저는 잘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눈에 띈 숙소는 저쪽 끝쪽으로 저 양양 쪽 방향에 2개인가 3개가 있었고요. 그 중심지 뒷골목 쪽으로 한 2-3개가 보였던 것 같고, 이쪽 우리가 잡았던 그 수산시장 쪽 있는 쪽에 2개 정도가 있는데 처음으로 들어간 데는 지금 우리가 잡았던 그건데, 방이 보이면 바다가 보이면 14만원, 바다가 안 보이면 12만원. 그리고 그 다음 거를 가서 한번 물어봤더니 거기는 예약이 안 되면 방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냥 들어갔었던 데를 가서 숙소를 정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쪽 양양 쪽으로 있는 그 숙소를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또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좀 귀찮을 것 같아서 일단 그냥 여기다 숙소를 정하고 수산시장을 한 바퀴 돌아봅니다. 연휴였었고 그래서 그런지 좀 생각보다는 좀 비쌌던 것 같아요. 내부 시설 같은 거를 봤을 때 뭐 그닥 좀 뭐 그냥 뭐 서울에 비교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설도 조금 내부는 좀 노후됐었고요. 좀 금액은 좀 비쌌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뭐 연휴고 그러니까 뭐 성수기라고 본다고 해도 좀 약간은 세지 않았나 싶어요. 연휴가 아니었고 만약에 평일이나 비성수기였었다면 한 3-4만 원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요즘 시세를 잘 모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이어서 아까 보고 지나갔었던 우인의 회포차인데요. 여기는 느낌이 되게 좋았습니다. 간판 볼 때도 느낌이 좋았고 내부 들어가서 저 지금 스키다시 나온 저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저거만 갖고도 한 소주 2병은 먹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회가 뭐 8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인데 자연산이 10만원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듬회 기준으로 양식이 8만원이었는데 저희는 양식을 시켰어요. 그냥 모르는 데 가면 원래 간판에 맨 위에 거를 시켜서 먹는 건데 우리가 사실 먹어서 자연산인지 양식인지를 모르잖아요. 솔직히 뭐 양의 차이가 있는지 어떤 건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저희는 양식을 시켰습니다. 근데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회도 두툼하니 양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매운탕도 괜찮았던 것 같고, 뭐 요즘 순댓국도 10,000원씩 하는 요즘 이 시대에 뭐 저 정도의 8만원이면 아주 저렴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해산물도 좀 싱싱했었던 것 같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건 생와사비를 겁나 많이 주셨다는 거죠. 저는 생와사비 좀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회도 두툼하니 식감도 좋았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자연산 저기는 잡어가 좀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옛날에 부산에서 우리 회 먹을 때는 그 잡어를 사다가 잡어는 양식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산으로 많이 먹었던 적이 있었고, 저번에 갔을 때 사실 그 뭐 수산시장에서 회를 사가지고 올라가서 뭐 차림상을 주고, 근데
이날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술을 좀 한두 병 더 먹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고기도 고기 같지도 않고 아주 그냥 개판이었던 생각이 있어서 그랬는지 이번에는 되게 좋았습니다. 이날의 일정은 첫날 그러니까 뭐 숙소 잡고 수산시장 좀 둘러보고 여기서 회 한 사라에 소주 한 잔 먹고 맥주 한 잔 또 나가서 먹고 잠든 게 하루였습니다. 다음날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저기 아침 식사를 이제 하러 나갔는데 너무 거한 것들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대구탕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저희는 김밥 천국을 찾아서 가가지고 된장국을 먹었습니다. 된장국을 먹고 들어와서 씻고 이제 좀 일찍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도착한 데가 도깨비 촬영지죠. 공유하고 김고은이 그 16부작으로 만들어졌었던 도깨비 촬영지입니다. 여기서 중간쯤인가 초반에 그 김고은이 생일날 어렵게 자라서 여기를 와가지고 나이타를 키면서 이제 도깨비인 공유를 소환시켜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공유가 메밀꽃을 선물로 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둘이 마주보면서 좀 파도가 세게 쳐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던 그 촬영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가서 볼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어촌마을의 해변가에 이거를 방파제도 아닌 것을 저걸 뭐라고 해야 되나 저런 게 한 두세 개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그냥 마주보면서 촬영했었던 거 그거 하나 있고 저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영곡 해수욕장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영곡 해수욕장을 찾아서 갔었는데 가다가 이게 이제 보여가지고 여기를 들렸습니다. 여기도 오려고 했던 곳은 맞아요. 근데 이날도 외국인들이 좀 있었고 아직도 이 드라마 촬영지를 찾아서 오는 거를 보면 한류가 참 무섭긴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케이블 TV에서 도깨비를 좀 간간히 해주면 채널 돌리다가 보면 지금도 보는 게 도깨비예요. 되게 재밌게 봤었던 드라마였기 때문에 한번 와보길 잘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이렇게 이제 도로 쪽에 있는데 뭐 도깨비 시장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시장은 아니고 거기에 뭐 고두심 씨도 왔다 갔었던 콩으로 만든 무슨 요리집도 있고 스타벅스도 있고 앞에 파라솔들이 쭉 있어가지고 그 사진 찍기 참 좋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우리도 들려서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사고 그래서 이제 고기를 좀 한번 둘러보고 이렇게 5분 정도씩 밖에 볼 수 있는 곳들이 없어요. 여기는 지금 저 영진항 것 같습니다. 등대 있는데 영진항 등대 있는 쪽 영진 해변가로 해가지고 영진항인 것 같아요. 정확히 저기를 모르겠어요, 지명을. 근데 영진항일 것 같습니다. 영진해변에서 이제 저기 등대까지 가서 등대를 보고 다시 이제 돌아서 우리는 소도랑 쪽으로 가기로 했는데 여기는 쭉 강릉서부터 속초까지 쭉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제 굵직굵직한 데들 대포항이나 주문진항이나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사이사이 있는 데들도 전부 다들 이렇게 개발을 해놓으니까 볼거리는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가서 보면 5분 내면 끝나고 여기도 그렇고 BTS 정버스 정류장도 그렇고 가면 볼 거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거만 있는 거야. 딱 그러다 보니까 좀 여행을 하는 거에 있어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행지로 개발된 곳들이 보면 전부 다 저긴 거죠. 촬영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이제 도깨비 시장인데요. 여기가 이제 요 파라솔 때문에 어떻게든 딱 보니까 이제 우리가 소도랑 쪽으로 올라가면서 여기를 봤거든요. 근데 저 뒤에 있는 그 건물이 지금은 스타벅스인데 예전에는 담소당이라는 카페였나 봅니다. 지금은 이제 별다방이 됐는데 그 담소당일 때는 되게 내부 시설들이 되게 카페가 되게 고급스러웠었나 봐요. 스타벅스하고는 좀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파라솔들은 바다를 볼 수 있는 테이블들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여기서 루프탑으로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고드심 씨가 촬영했던 콩 방앗간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콩을 활용한 디저트 카페로 콩을 직접 갈아내서 만든 뭐 콩밀크나 뭐 이런저런 그 메뉴들을 조청 콩도넛, 뭐 조청 콩빙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디저트 카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있으면 좀 한번 들려보는 것도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도깨비 시장에서 이제 커피를 한잔 마시고 저희는 이제 소도랑 쪽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소돌이라는 지명은 마을 전체가 소가 누워있는 모양이고 앞바다가 소를 닮은 바위가 있어서 소돌이라고 하고, 죽도바위라고도 부르는 아들바위는 쥐라기 시대인 1억 5천만 년 전 지각변동으로 인하여 지상에 솟은 바위라고 합니다. 코끼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코끼리바위,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소원바위, 자식을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다는 전설이 있어서 아들바위로도 부른다고 합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는 아들바위는 두 개의 전설이 있는데, 하나는 백일기도로 아들을 얻었고 두 번째는 신라시대 어부의 3대 독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사를 했답니다. 소식을 듣지 못한 부부는 매일같이 용왕에게 아들의 무사귀환을 빌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부의 꿈에 용왕이 나타나 소돌바위 큰 바위에 구멍이 뚫릴 때까지 기원하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답니다. 부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바위에 빌고 또 빌었고, 어느 날 큰 바위에 구멍이 나면서 아들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꿈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부인은 아들을 낳았는데 생김새가 전장에 나갔던 아들과 닮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부부의 정성에 용왕님이 아들을 환생시킨 것이라 믿었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였던 것이 그 아들바위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생긴 것도 그렇고 왜 아들바위인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도착을 해서 입구에 보니까 그 더글로리의 촬영지라고 해가지고 저쪽 등대 쪽에 그 사진이 있던데, 저도 넷플릭스 드라마 더글로리를 봤거든요. 근데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소돌 방파제가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서 관광명소가 됐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나 봐요. 그 더글로리의 그거를 좀 검색을 해봤더니 마지막 회에 등장한 강릉 주문진 소돌 방파제는 극중 연인 관계인 문동은, 송혜교와 주여정, 이도현 역이 여행 장소로 선택한 곳이라고 합니다. 당시 문동은과 주여정은 소돌 방파제의 빨간 등대에 기대서 맥주를 마시며 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하는데, 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소돌 방파제는 눈 내리는 밤, 빨간 등대가 운치를 더하는 멋스러운 모습으로 단숨에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고 하는데, 이건 기자의 말이고 지금 보이는 이 등대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거기서 그쪽 아들바위를 보고 돌아 나와서 이쪽이 소돌항이고, 소돌항을 끼고서 돌아 쭉 나가면 지금은 끝쪽에 그 방파제가 저기 끝쪽에 그게 있더라고요. 뭐지? 저기 등대가. 그리고 그 가는 중간에 아래쪽을 보니까 낚시하시던 분들도 계셨고, 근데 여기가 골 때리는 게 다 막아놨어요. 저기 전망대도 막아놓은 것 같고, 그래서 못 본 것 같고, 성황당도 막아놔서 못 봤고, 끝에 가서는 거의 막아놨더라고요. 저희는 등대를 보고 이제 아드바위를 지나서 그 끝에 쪽에 그 전망대가 있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데크 쪽으로 해서 잘 만들어 놓긴 했는데 한 4분, 5분 정도 걸어가면 그 끝쪽에 무슨 전망대가 있나 봐요. 근데 끝부분에 가서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고 돌아왔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왜 막아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바람은 조금 불기는 했는데 그렇게 막아놓을 정도면 멀리서 온 사람들이 못 보고 가면 좀 그렇죠. 전에서 다른 데서도 좀 연금전 갔을 때 저기 뭐지, 스카이워크도 공사 중이라 막아놓고 못 봤었던 것 같고, 못 본 데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비수기 때만 돌아다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관광지는 확실히 비수기에 가야 돼요. 비수기에 여행을 해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장점으로는 일단 바가지를 안 쓴다는 거.
근데 첫 번에 결정하면 쓴다는 거. 그러니까 저 비수기에도 좀 이렇게 알아보고 들어가야 좀 덜 맞을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기 한적하죠. 사람들이 없죠.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곳들도 좀 많이 있는데, 단점은 공사 중이라는 거. 네, 성수기에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되게 많이 공사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갔을 때 좀 여기저기 공사하는 데들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문 닫힌 곳도 많았던 것 같고, 여기는 그 주문진항 조그만 곳이지만 큰 데들도 그렇더라고요. 비수기 때는. 뭐 그런 게 장단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아래에서 봤을 때는 코끼리 형상으로 보였고, 앞에 거는 코뿔소처럼 보였는데, 조금 가까이 찍으려고 그 데크를 막아놔가지고 거기 바위가 있길래 거기 올라서서 이렇게 좀 찍었더니 뭐 이게 뭐 그냥 돌같이 보이죠. 근데 여기가 지금 코끼리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네, BTS 버스 정류소입니다. 그냥 정말로 그냥 해변 비치에 그냥 그 저기 정류소, 버스 정류소 하나 꼴랑 있는 건데, 거기는 버스는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BTS가 K-팝 최초로 미국 빌보드 음반 차트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의 앨범 자켓 속에서 등장한 바닷가 버스 정류장입니다. 말 그대로 그냥 촬영 당시에는 임시로 만들었다가 철거된 것을 관광객들을 위한 포토존으로 재현해 놓았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온다고 합니다. 정말 방탄소년단 대단한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친구들 국방의 의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 간 애들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 어촌마을에 이렇게 한가롭게 있는 버스 정류소에서 촬영을 해서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고 볼 수 있다면 인정.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거는 정말 볼 게 없습니다. 예. 그냥 BTS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느낀 것은 되게 조그만데 이렇게 좀 많이 돌아다니지도 않고 그냥 주문진을 좀 자세하게 봤다는 그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즐거웠었던 1박 2일의 주문진 여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굿바이.